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개용 상담소 글에 어떤 분께서 3,000리 수익 보셨다고 하셨는데 잘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남 걱정할 건 아니지만 소장님 방송을 즐겨다 보니 시청자들과 내적 친밀감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참 이번 임창정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창정 사태는 아니죠. 임창정 사태라고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가 폭락, 조작 사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보통 주가 조작을 할 때 한 종목에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가 되어 가는 것인지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오데이터 등등 진정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8개 종목의 도합 시총이 증발하였고 그리고 이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분증, 친인척의 신분증 등을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주어서 대리 투자라니요. 본인 현금 30억에다가 본인도 모르고 신용매수를 돌려서 84원어치의 주식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 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장투는 적당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나와야 할까요? 세 자리 숫자 목표 수익률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장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주식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여도 투자해도 될까요? 등등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폭락 사태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 기준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과 상식을 우리가 보았을 때 기준과 상식에서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지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올라가는 주식이라는 거는 없다. 시작과 끝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우리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10,000원에서 시작한 주식이 50,000원에 도달을 했다.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있죠. 10,000원에 시작해서 50,000원을 달성을 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은 과연 이 과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1년 내내 하락만 나올 수도 없고요. 내가 말하는 거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적인 시간을 두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정상적인 주가가 떨어질 수는 없는 일이에요. 떨어지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이게 기본적인 순서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나오게 되는 상식적인 수준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가 조작이 연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1년 내내 거의 쉬질 않아요. 물론 떨어지는 폭이 있긴 한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무 폭 자체가 너무 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게 언제 일어났냐면 예전에 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루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루보. 지금의 작전 패턴이 그 루보하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루보하고 똑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루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상 급등 종목 금융감독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급등주들은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이상 경고 종목에 걸리게 되고 위험 간지가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버렸냐면 주식을 하루에 1%씩 올렸어요. 1%, 2%, 3% 거의 3% 이상을 올리진 않았어요. 1년 내내 하루에 1%씩 오늘도 1%, 내일도 1%, 내일 모레도 1% 이런 식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버가 1년 내내 미친 듯이 계속해서 복리이자 불어다듯이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루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광이나 하림지주나 이번에 주가 조작 관련된 것처럼 폭락을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종목들은 하한가 한 3방 4방 맞았는데 루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 하한가 한 8방 정도를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하한가가 15%짜리였으니까 지금은 30%짜리지만 그때는 15%짜리다 보니까 결국 비율을 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수준이긴 해요. 하한가 3방 맞으나 그때 당시 하한가 8방을 맞으나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도 물론 이러한 종목들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방송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방금 연루된 종목들을 또한 이런 종목들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나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 장난한다는 건 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차트를 분석을 하고 봤을 때 그냥 내 감으로만 얘네들 주가 세력에 들어갔구나 이게 정상적인 주가가 아니네 라고 내 생각만 하는 거지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는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하죠. 정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타단이 지금
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늘 생각을 하는 게 상식선에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그런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한 1년, 2년 차트를 보세요. 얘네들하고는 달라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너무 이상하다 싶은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회사가 아무리 좋고 재무제표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 비전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회사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회사가 뭐 하고 있는 회사인지 회사 비전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차트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차트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고 이게 상식선에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있어요. 우리가 유사투자 자문업이 있고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 자문업에는 돈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 돈을 한 2억이든 3억이든 내 투자금을 이 회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맡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 계좌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쉐어를 투자자들에게 해주는 개념이지 본인의 명의로 나의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해서 내 신용과 공인인증 비밀번호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거 다 불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석적인 투자 자문사라 그런다면 회사에 그쪽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좌에다가 내가 투자금을 집어넣고 나의 신용 정보와 나의 아이디와 내 이름으로 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투자 자문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성과를 받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지 나의 통장을 맡기고 나의 거래 아이디를 주고 나의 OTP를 주고 이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뭔가 계좌를 거래를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명의를 통해서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투자 자문업과 유사투자 자문업은 달라. 유사투자 자문업은 이 회사에 돈을 맡기면 안 돼. 투자 자문사는 돈을 맡겨도 돼. 그러라고 있는 곳이야. 얘네들은 그 검증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금융감독원에서 야, 너 투자 자문사 해라고 이미 검증 요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자문사에다 돈을 맡기는 거야. 내 돈 1억이든 2억이든 맡겨도 돼. 그래라고 만든 곳이니까. 다만 돈을 맡기는 거지. 나의 명의와 나의 OTP와 이런 거래 내역 자체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고. 야, 내가 이번에 한 투자금 한 1억이 있어. 나는 바빠서 내가 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 투자자문사 너희가 1억 알아서 잘 굴려줘. 그래, 얘네들 1억을 굴리는 거야. 그 1억을 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굴리든지는 얘네들 사장인 거지, 투자자문사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굴렸는가를 또 투자자들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 투자자문업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지 이 사람 대신 매매를 해주는 게 아니야. 완전히 이 사람의 명의와 투자와 뭐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 가? 근데 이번 거는 뭐야, 내 그냥 신용부터 시작해서 다 맡겨버렸잖아. 어느 나라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세상에서 그렇게 돈을 맡겨. 내 신분을 왜 팔아?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내 명의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냥 돈만 맡기고 돈에 대한 수수료만 내가 챙기면 되는 거야. 물론 손실도 입을 수 있지. 투자라는 게 원금 보전이 투자 자문사에 맡기는 게 아예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으니까. 지금 이 사태 겪는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판다잖아. 계좌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건데. 왜냐, 명의를 빌려줘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름으로 계좌 비밀번호하고 다 해버렸으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판다잖아.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 차이라는 거야. 이성을 가리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성이에요. 이성을 무너뜨리는 거는 감성이에요. 아, 한 잔만 마셔야지.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 등등.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 법률들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을 앞지르는 건 지금 방금 말했던 거지 감성이에요. 이 감성이 이성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순간 판단 자체가 완전히 미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들, 내 돈 10억 20억 맡기면 안 되지. 내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되지. 이제 주식 바닥은 특히나 돈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오직 감성적으로 동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많이 접선이 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다시피 보시다시피 뭐 제가 작은 규모의 유튜버도 아니고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손에 꼽히는 유튜버까지 주식 유튜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의 파일을 구축하고 있고 개천에서 용재하는데 20만 채널에 그 다음에 회사 채널 30만에 합치면 50만인데 뭐 중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규모의 유튜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저에게 그러한 접촉이 안 올까요? 하루에도 메일로도 어디
작전 세력팀입니다. 뭔입니다. 많이 와요. 그리고 저도 만나는 제 사회적인 인맥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뭐 상장사 대표들, 임원들 라인 통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저랑 가볍게 술 한잔 마시면서 야 이번 뭐 어쩌고저쩌고 회사 뭐 좋아질 거야 뭐 어쩔 거야 이야기 안 나올까요? 이번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강남 청담동 라인과 압구정 흔히 돈이 많다고 밀집되어 있는 서초, 강남 이쪽 라인들인데 다 들리는 귀가 있고 접속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환상을 갖지 마세요.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 우리가 누구나 그냥 똑같이 볼 수 있는 재료,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는 공시, 누구나 똑같이 공개되어 있는 차트, 호가 이런 것만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걸 매일마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매일마다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는 정보, 야 내가 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친구야 내가 기가 막힌 정보 하나 쏙쏙 물어왔어. 이건 아무도 몰라. 내가 어느 쪽한테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등등 수많은 정보들 들어오죠. 주식은 정보가 맞아요. 주식은 정보의 사이가 맞는데 그 정보가 100% 다 자지우지 하는 건 아니라고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똑같은 정보를 취득한다더라도 파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모든 게 나의 그림대로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는다고요. 이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가능하게 주가 자체를 아예 그냥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면 시장의 모든 유통 주식들을 내가 다 거둬들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 떨어지는 거 내가 물량 다 봐먹고 올릴 수 있는 것들, 그게 가능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있으면 돼요. 이번에 올라간 애들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유통 주식사가 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자료들만 검색을 하고 뭐 우리가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제가한테 들어오는 정보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보의 질 자체가 달라요. 그런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왜 거기에 혹합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에 욕심이 멀어서 감정 이성을 완전히 잡아먹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 특히나 이번 주가 조작 사태를 보게 되면 유명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회장님들도 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CF 많이 보죠, 여러분들. CF, TV CF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연예인들이에요. 공인들. 사회적으로 이름이 많이 연예인들 포함, 스포츠 스타 포함 많은 공인들. 왜 그러겠어요? 연예인들이 하고 공인 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 CF를 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주식 바닥에서만큼은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저 100% 믿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라고요. 저도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재라는 사람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야. 용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 좀 많네? 배울 게 좀 있네? 그러면 빼먹으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본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프리미엄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구독료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됐든 그냥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얻어갈 게 있으면 오케이, 그런 말은 좋은 것 같아. 그런 매매 방법도 있구나.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얻어갈 게 있으면 얻어가세요. 대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본인하고 투자 관점이 맞지 않는다 그런다면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이 인터넷 문명의 시대에 살면서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하는데 한 사람을 추종을 하는 게 아니고 광신도처럼 믿고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나한테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다면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얻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것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에서만큼은 아무도 믿지 마시고 본인의 실력을 위해서 내가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것들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이런 걸 알려주면서 우리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사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가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장투는 적당히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나와야 할까요? 장투는 다 달라요. 본인만이 설정해 놓은 거에서 먹고 나오면 다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난 이 종목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이번에 수익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났으니 한 30% 수익 났으니 40% 수익 났으니 다 팔기는 그렇고 한 절반만 팔고 절반을 또 들고 갈래. 그러다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장투가 나쁜 건 아니죠. 왜 올바른 기업을 두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매매 금액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 수익이 났을 땐 좀 챙겨서 쟁겨놓기도 하고 매매 방법이 중요한 거지 장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 자리 숫자 목표 수익률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장일까요? 세 자리 숫자 왜 기대해도 되지? 왜? 주가 조작이 있든 뭐든 그거하고 상관없지. 에코프로 보면 뭐 세 자리 먹은 사람들 없어? 바글바글한데? 에코프로면 주가 조작을 한 건 아니잖아. 이게 단순하게 무언가 일이 터진 걸 가지고 일부분이야. 전체가 아니란 말이야. 일부분의 현상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닌 거지. 목표 수익률 100% 200% 잡아요. 장투는 그런 맛에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잘 보라는 거야. 이게 상식선에서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 주식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여 투자해도 될까요? 에이, 안 되지. 한번 작전이 들어가. 이번 종목들을 지금 뭐 하한가 따라잡기 한다는 생각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한가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 뭐 본인의 투자 결정이야 하겠지만 매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끝물인데 그거를 건드려서 뭐 있습니까? 그거에서 먹을 바에 다른 종목 찾아서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리스크 관리차? 이미 끝난 종목을 왜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주가 조작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교훈입니다. 뭐다? 적어도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 내 상식선에서 좀 누가 보더라도 될 만한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고, 감성이 이성을 잡아먹지는 말자. 그리고 무언가를 100% 신뢰하지 마라. 항상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내가 나의 실력을 키워서 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큼 남을 통해서 배우는 거에 목적을 해야 되지, 무언가 유명 사람이라든 뭐 유명 유튜버, 유명 인플루언서 등등 이런 걸 너무 추종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좀 윗선까지 잘 마무리가 돼서 좀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힘들 거예요. 아마 밑에 꼭대기까지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이 엮이고 계속 엮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되는 선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만 양상한 꼴밖에 안 되겠는데, 내가 그런 피해자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조심을 또 해야 됩니다. 누구의 돈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쪼록 항상 또 검증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위해서 최대한 정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